스님이 오셔서 여기는 제단으로 생각하면 산천단 말씀다 제를 지내는 곳. 그러니까 옛날 고려 때부터 우리 제주도 한라산이 영산이어서 이제 전국의 영산에서 제를 지낼 때 이곳 제주 한라산에서 또 제를 지내었는데 처음에 제를 지내던 곳은 한라산 북면 한라산을 쭉 관음산을 올라가면 북면이 되거든요. 그 북면 쪽에서 한라산 거의 올라가서 그 정상에서 제를 올렸습니다. 그런데 그 제를 올릴 때가 엄동설날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그 봄이 되어서 여름이 될 때까지도 한라산에는 눈이 보였거든요. 지금은 안 보이지만, 예. 그래서 그쪽에 이제 그런 뭐 얼음을 얼려놓고 물건을 저장하는 것도 있을 만큼 그렇게 추웠기 때문에 그 3월 초에 그쪽으로 올라가면 굉장히 추워서 사람들이 그 재물을 지고 올라가다가 그 많이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. 예, 농사에서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곳에서 제를 지낼 때부터 그 제를 지낼 때는 육지에서 향이나 그 임금이 보내주는 초 같은 게 와요. 그걸 해서 또 제를 올리기도 했는데 그래서 1943년도, 45년도 예, 이학동이라는 목사가 제주도에 오셨을 때 그 연도가 제가 깜빡 좀 하네요. 예, 예. 오셨을 때 성종 때, 성종 임금 때입니다. 이쪽에 오셔서 사람들이 자꾸 산신제를 올린다고 해서 올라갔더니 꼭 한 사람씩은 이제 동사하는 사람이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다. 그리고 올라가시면 그곳에서 하룻밤을 잠을 자야 해요. 다음날 새벽에 제를 올리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. 그래서 이제 이 제를 지낼 곳을 막 찾아요. 찾다가 이곳을 선정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곳 이름은 산천단이라고는 안 했습니다. 바로 앞에가 소산봉 오름이죠. 소산봉이라는 오름이 있고 저 앞으로는 삼이 오름이 있고요. 근데 여기는 그냥 소림사라는 또 절이 있었는데 그 절이 이제 나중에는 관음사 말사 예,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는 소림사가 있었고 그리고 소림천이 있었고 그래서 이곳에 이제 제를 지내면서 여기 제단단 그래서 산천단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때부터 조선시대부터 쭉 제를 올렸는데 일제시기에 오면 어떻게 해요? 못 지내게 하죠. 뭐 얻은 것 전로백 당모백도 조선시대 파괴할 때도 여기는 그대로 있었고 여기는 계속 제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나중에 일제 때는 제를 못 올리게 하니까 이 마을에 사람들이 좀 살았었어요. 그때도. 그리고 저쪽으로도 가면 사람들이 저쪽에서도 살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르게 일제의 눈을 피해가면서 제를 올렸고 또 여기에서 포제라고 해서 우리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마을마다 포제가 이루어졌죠. 그때 이제 유교식 그 포제도 이곳에서 같이 이루어졌던 곳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곳이 이제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제를 지내다가 이제는 이곳이 그 제주도에서 그 제주도 문화재 연구부 그 연구부라는 부가가 따로 있어요. 예. 그곳에서 이제 그 주관이 되어서 제를 올립니다. 원래는 여기 이 마을이 이 산천단에 속한 곳이 제주시 아라동이라는 마을이에요. 그래도 그 주체는 그쪽에서 주관은 아라동 주민들이 해서 여기에서 올리는데 올해는 여기가 춘추대제 뭐 그런 식으로 올려서 보통 봄에만 올리던 제가 올해는 가을에 올렸습니다. 코로나로 해서 굉장히 좀 소박하게 올리던 제를 올해 굉장히 좀 그렇게 올리기로 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10월 11일 날 이곳에서 제를 올렸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처음 가는 도지사 예 그렇게 해서 하은 중원 그런데 아는 교육감 그 다음은 종원은 누가 하느냐면 위원장 축제 산신제 주관하는 또 위원장이 맡게 되는 그런 제를 올리기도 한다. 그런데 이곳이 하나만 시간은 괜찮으세요? 네, 맞습니다. 말씀을 드리면 옛날 어르신이 한 옛날 얘기를 우리 동창 아버지가 한 얘기에 들으면 그 목사가 재단을 어디다가 할까 고민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가는데 계속 이
지열 땅 밑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랍니다. 그 소리가 닭구름 소리 같아. 그래서 이곳을 선정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 물이 굉장히 좋았어요. 물이 굉장히 좋았고 여기서는 우리 이 민속만이 아니라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. 이 소나무는 600년이 넘는 소나무여서 지금 천연기념물, 우리 지방기념물이 아니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이곳에 그 조선시대 그 기록에 보면 산신제를 지내러 새벽에 오는데 이원조 목사가 쓴 탐나록이라는 곳에 거기 수록된 거 보면 새벽에 오는데 여기는 빽빽한 소나무 밭이 있었고 굉장히 처음에는 여기 소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이제 남은 게 이거 8그루밖에 없다는 거죠. 그리고 여기서 제를 올리고 돌아가는데 첫 닭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하면 그 첫 닭도 울기 전에 아주 새벽녘에 이 산신제를 봉했다는 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 하늘에서 신이 내려온다라고 하죠. 제를 올릴 때 산신이 내려오다가 잠깐 오다가 그 신도 힘이 들어요. 그러면 저 나무 위에 앉아서 저분이 앉아서 한 번 쉬고 또 내려오고 또 쳐다보고.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곳은 여기 이학동 목사가 벽진 익시인데 혹시 이씨 문종에서 오셨어요? 그분들이 많이 오세요. 자, 예, 오셔서 벽진 이씨 잘못 알고 계신데 이곳은 사유지입니다. 그런데 관음사. 예. 그래서 그 일제 때도 관음사 말사가 여기 있어서 그 산신제를 못할 때도 관음사 그 스님이 계속 이제 그 제를 올렸다라는 그런 그 관음사 기록에도 나와 있기도 합니다. 그리고 지금 말살은 없어졌어요. 여기 소림사라는 절은 그때 절이 아니고 그냥 나중에 이름을 붙여서 한 거고 일제 때에는 저쪽에 큰 물이 철철 흐르는 물이 있어서 산신제 할 때도 그 물을 떠다가 여기 이제 그 물을 자기물로 쓰기도 했지만 물이 있어서 일제 때 그 1945년 아마도 그 일본이 막 패망하죠. 44년 전 태평양 전쟁 말기부터. 그 다음은 제주도를 보루로 삼아요. 연납군이 이제 들어올 때 우리 여기 필리핀도 함락되고 다 오사카 이제 오키나와 전쟁이 이뤄지니까 오키나와 전쟁이 끝나면 아마 연납군이 우리 본토를 점령할 것이다. 일본 본토를. 그러면 그 본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연합군이 어디로 본토를 들어갈 것인가? 바로 제주도를 통해서 본토로 들어갈 것이다. 그래서 제주도를 전쟁 기지로 삼습니다. 그래서 58 군사단이 들어오는데 여기가 92년대 여기서 이제 그 주둔하면서 저 관음사에는 그 전투를 위한 야전병원이 있었어요. 그때부터도 자꾸 미군이 공습도 있었고 하면서 저기는 이제 막 부상자인데 치료를 병원에서 못할 사람들은 그 야전병원으로 가서 이제 100m 정도의 길이의 그 천막을 치고 밑에는 판자를 깔아서 야전병원을 운영했다라는 기록도 있고요. 여기서는 그 군인들이 여기에 계속 주둔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큰 물이 흐르는 물을 대롱으로 받아서 이제 큰 가마솥 한 10개를 걸어놓고 밥을 하면서 그 군인들에게 먹였다라는 게 우리 아라동지에 나오는데 그 아라동지에 나온 거는 여기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직접 그걸 이제 증언에 의해서 기록한 겁니다. 그래서 이 일대가 요쪽으로도 가면 여기 뭐 건축을 하려고 땅을 파다 보면 포크레인이 팍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. 왜일까요? 그렇죠. 밑에 진지동굴을 파놓은 게 여기저기 있었기 때문에. 진지동굴을 왜 팠을까요? 그 처음에 그 일본군들이 처음 시작한 게 진지굴을 팝니다. 그때는 공중보다는 해상으로 많이 적군이 들어오니까 그 해상에서 적군을 바로 물리칠 수 있게 성산일출봉 뭐 저쪽으로 가면 삼매봉도 있고 송악산도 있고 이런데 그 수월봉 같은 데 파놓은 건 거기 이제 그 해안가 부딪히는 곳에 딱 진지굴이 파있죠. 거기 자그마한 배에 한 사람이 폭탄을 싣고 있다가 저쪽으로 바다로 이제 적군이 나타났을 때 바로 가면서 진격하는 그래서 자살특공대라는 이름도 붙였죠. 죽을 거잖아요. 예. 그렇게 했는데 이쪽에는 이제 여기가 저 어순생에서부터 이쪽으로 오는 도로 관음사 앞으로 해서 도로여서 이제 군사도로이기도 하고 모든 게 여기서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여기 그렇게 많은 굴을 파놓은 건 그 군인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숙소처럼 사용하기도 하고 식량도 가져놔야 되고 전투력을 강화하는
모든 걸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58군 사단이 들어왔을 때 여기는 완전 기지화되었다는 곳. 예. 그렇게 해서. 그런데 여기서 저는 오늘 이거 해설하러 여기 온 게 아니라 제주 4.3 해설사이기도 해요. 저는 문화관광 해설사이기도 하지만 4.3 해설사인데 여기가 또 제주 4.3 사건 때 그 여기가 아라동인데 아라동이 11월 초부터 이제 전소되기 시작해요. 송효찬 연대장이 구연대 연대장이 초토화시킨다. 11월 중순부터 10월 17일 날 포고령을 내렸는데 한 달 뒤에 그 중산간 마을을 전부 불 붙여버린다고 해요. 왜 불 붙인다고 했을까요? 4월 3일 날 우리 무장대가 일어섰죠. 왜 일어섰을까?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하면 3월 7일 날 우리 제주도에서 3.1절 기념식을 하다가 6명이 이제 경찰에 의해서 죽고 8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요. 그걸 처리를 안 해주는 과정에서 도에서는 이제 그걸 빨리 이제 유족들에게 뭐 보상도 해주고 뭐 경찰에게 이제 책임도 묻고 하라 했는데 경찰에서는 우리는 정당방위였다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막 그 파벌이 일어나요. 그런데 미군정이 와서 조사를 해봤더니 제주도 사람들이 어쩌면 거의가 자유계열, 그때는 빨갱이라는 말을 썼죠. 빨갱이다.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전부 경찰에 잡아넣어 2,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금되어요. 그러니까 1948년 4월 3일 날 탄압이면 항쟁이다. 탄압. 이 경찰서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모두 다 풀어줘라. 그리고 5월 10일 날 그 선거를 이제 치르지 못하겠다. 그 선거는요. 우리 남만만이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. 그걸 못 치르게 이제 한 거예요. 죄송합니다. 이거 지금 약속된 사람이 있어서. 그래서 그게 계속 지속되면서 그 4월 3일날 봉기를 일으킨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기 위해서는 중산간 일대를 전부 불태워버린다. 그러면 적에게 거처할 곳도 주지 말고 먹을 것도 주지 말고 다 총 쏴서 죽여버린다. 그래서 양민들을 다 내려오라는데 여기에 그때 민가들이 있을 때 아라동에서는 제일 먼저 이곳이 불에 탄 마을이어서 이제 마을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을을 우리는 잃어버린 마을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다른 손님이 그 사상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오고 있어서 제가 전화를 잠깐 받아야 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